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최근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10일부터는 묵시적 갱신에 관한 개정 규정이 시행 적용되기 때문에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사실 묵시적 갱신은 이제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묵시적 갱신을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묵시적인 갱신이라는 거 서로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아무런 얘기를 주고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걸로 보는 게 바로 묵시적 갱신인데, 여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가 2개월 전까지로 변경돼서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서로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묵시적 갱신인데, 계약갱신 청구권 규정이 새로 생겼죠. 계약갱신 청구에 대해서 이제 명문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하게 되면 2+2 4년까지 현 상황대로 임대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리가 없어요. 잘 임대가 나가지 않거나 지방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걸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거에 아예 관심 없는 임대인밖에 없을 겁니다. 또 임차인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명문화되기 전에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었는데, 상대방 측에서 이제 그런 걸 허용하지 않을 건 확실한데 그냥 이 기간이 넘어가기를 기다리고 있기에 참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임대차 종료 마지막 날 23시 59분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 거절하는 문자를 발송하면 이거에 대한 답변을 기간 내에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갱신 청구권 자체를 아예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걸 불안한 상태로 계속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발생할 경우가 거의 없겠죠. 사문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가장 많이 드는 이유는 자기가 실거주할 거니까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주로 얘기하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특별한 사정은 법에 정해놨죠. 차임을 연체하거나 물건을 파손하거나 아니면 거짓 부정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하는 이런 행위들을 했을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바로 실거주하겠다예요. 그런데 실거주하겠다고 해서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거짓이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손해배상 규정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실거주를 확인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래 살라고 약속을 했는데 전세가 막 오른다고 하니까 지금 자기가 실거주 하겠다고 나가라고 하고 있죠. 계약갱신 청구권이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도입이 된 건데, 실거주할 거다라는 매우 불명확한 사실에 기대서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실거주하면 거절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실거주한다고 통보를 하고, 임차인들은 정말 실거주하는지 내가 이거 따지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손해배상 소송하고 막 골치 아프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사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나 내 보증금 돌려받는데 또 문제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임대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되는데 지금 연끌들이 들어와서 사준다고 하니까 팔려고 내놓습니다. 팔려고 내놓는데 안 팔려요. 안 팔리는데 팔려고 내는 부동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전세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비싸게 놓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실거주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은 세입자는 어떻죠? 한다고 하니까 이사를 고려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거주 하겠다라고 주장하면 이사를 확정짓는 마음으로 갑니다. 갈 곳이 없어진 상황처럼 느껴지고 정책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원망하는 마음도 듭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그냥 계속 살면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 요구하고 그냥 살면 됩니다.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 실거주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실거주 여부 증명은 임대인이 해야 되는데 임대인은 이걸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그냥 내용 증명 보내겠죠. 거절 의사를 통보하는 내용 증명을 보낼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믿고 나갈 수는 없는 거죠. 나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 말만 믿고 나갈 수는 없죠. 안 나가도 돼요. 그 사람이 정말 들어올 거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갱신 거절의 사유를 실거주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거주에 대한 증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제기 안 하면 실거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 들여서 소송하라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실거주 여부에 대한 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으면 되죠? 확인서를 요구를 하셔야 돼요. 현재 집주인이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라면 그 집주인의 전세 계약서 확인을 통해서 전세 기간이 만료됐다는 걸 증명을 받고 또 현재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이제 나간다고 했다라는 문자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정말 실입주할 거다라는 걸 확인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집주인이 자기 집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다시 이 집으로 들어오겠다 이런 경우라면 그 사람이 집을 매매로 내놨든 전세로 내놨든 이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이 내놨다는 중개업소의 확인서를 받아야 되겠죠. 이걸 받아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나는 갱신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실거주 사유를 들어서 거절을 했는데 그게 거짓이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본인이 실제로 거주할 것임을 이렇게 증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나간 건데 이게 거짓이었으면 이건 기망과 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인서를 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시가 되면 실거주 사유로 거절을 통지한 거니까 그때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그게 거짓이라면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조차 제시하지 않으면 그냥 살면 됩니다. 지금 말한 확인서도 제시를 못하는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거짓인지를 확인하려면 이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세줬는지 다른 사람한테 매매했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계속 일일이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기적으로 정보 공개 열람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참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맘카페나 지인들 아니면 관리소의 확인을 통해서 거짓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 거짓으로 제시했던 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을 때 실질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명도소송 제기밖에 없어요. 대항력이 있는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명도소송 제기할 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든가 동시이행 청구 등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되죠. 명도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겨야 강제집행이 들어가는 거죠. 명도소송에서 이겨야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명도소송이 승소를 하려면 본인이 거주할 것에 대한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소장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 그걸 확인하고 이사 나가도 늦지 않아요. 실거주 사유로 나가라고 할 때는 확인서 제시하라고 하고 그거 못하면 명도소송하라고 얘기하시고 그냥 사시면 되는 게 사실은 답이에요. 명도소송을 제기하라고 얘기하고 그냥 살면 여러모로 좋은 점이 있죠. 첫 번째는 본인이 이사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제기되는 동안에 제시되는 자료 보면서 그걸 보고 이사 나갈 준비를 하면 되죠. 두 번째, 실거주 증명을 소송을 통해서 임대인이 명확하게 할 거니까 이걸 증거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이어서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할 때도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과정이 임대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계속 거주하는 조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명도소송에서 패하게 되는 경우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건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의 속가 계산기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본인이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정보를 입력을 하면 대략적인 소송 비용이 나옵니다. 강남의 블레스티지 84제곱미터짜리 같은 경우에 소가를 계산해보면 2천만 원 정도 되고, 이렇게 되면 명도 소송에 대한 소송 비용은 200만 원 정도 돼요. 전세 15, 16억 한다는 강남의 경우 소송비가 2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패소하게 돼서 최악의 경우 물어주게 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안 낼 가능성이 높아요. 명도의 사유가 실거주 목적인데 실거주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았고, 증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를 안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제시가 돼서 나가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 부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직 이거에 대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은 맥시멈 그 정도예요. 최악의 경우 2, 300만 원 부담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들죠. 법원에서 인정하는 비용이 이건데 변호사 사서 하면 이거보다 돈 훨씬 많이 들고, 나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선 지급한 후에 나중에 이걸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면 거의 하기 힘들어요. 개정된 주임법 관련해가지고 국토부에서 해설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계약갱신 요구권 12월 10일부터는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를 그냥 하시는 게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방이나 해외 거주자라서 계속 그냥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과정에서 이번 갱신은 묵시적 갱신으로 하자라고 합의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계약갱신이 거절되고 새로운 임차인을 맞이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 앞으로 거의 발생할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에 한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계약갱신 요구 안 하기로 약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임차인한테 불리한 규정이기 때문에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부동산 계약서에 굳이 써서 넣더라도 인정될 수가 없어요. 계약갱신 청구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질문도 많이 있는데, 구두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다 이런 거 돼요.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문자로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세입자인데 문자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겠다라고 보내는 거죠. 그리고 법조항 캡처해서 보내고 여기에 손해배상 규정을 언급을 합니다. 나중에 손해배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정식적으로 행사한다라는 문구를 붙여서 이렇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면 돼요. 거의 동일한 효력이지만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되죠. 내용 증명은 직접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적으로 증명되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남기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내용 증명에는 받는 사람 주소, 그리고 보내는 사람 주소, 그리고 왜 보내는지 제목이 꼭 들어가줘야 돼요. 이거를 세 통을 작성을 해서 한 통은 보내고 한 통은 가지고 있고 한 통은 우체국이 보관을 하면서 공적인 문서로 탈바꿈이 됩니다. 더 구체적인 양식은 제가 아는 변호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보는 것처럼 내용 증명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죠. 보내는 날짜, 그리고 발신인의 주소, 그리고 수신인의 주소, 그리고 보내는 내용, 제목을 꼭 넣어서 보내야 됩니다. 아래에는 공식적으로 남기고 싶은 내용을 문서화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 즉, 계약갱신을 희망해서 주임법 규정에 따라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라고 문구를 씁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것도 확인해서 써줘요. 정당한 사유가 아닌데 거짓으로 나를 내보내게 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걸 글로 보여주는 거죠. 제3자한테 임대해 주거나 제3자한테 매각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불법행위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걸 기재를 합니다. 이렇게 문서를 작성을 해서 계약갱신 청구를 하면 됩니다. 부동산 카페 이런 데서 임차인 내보내기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 임대인한테 꿀팁이다 이러면서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정작 임차인한테는 이러한 정보가 제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자료를 준비해 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